오늘 이곳에서 4월 15일 21대 총선에 출마를 하신 배준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배준영 후보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왜 국회에 당선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유세로로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인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기가 어려우니 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너무나 참 애절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일자리 창출하겠다 해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기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한두 번 보여주더니 그 이후에는 상황판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말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서 막연하게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그런 선전물도 없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게 뭡니까? 소득을 주도를 해서 경제를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느냐? 성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폐업과 실업만을 갖다 양산을 시켰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느냐? 경제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분석이 없이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경영을 할 수도 없고 생산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업 아니면은 해고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서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니까 이제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균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곳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산업에 걸쳐서 이 코로나 사태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참 굉장히 활기를 띈 공항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여객이 감소되고 보니까 공항이 거의 정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공항에서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가서 실직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서 참 고용을 돼가지고서 이 소득을 갖던 사람들이 거의 지금 소득을 상실해가지고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코로나도 주구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비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합당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정부에게 일성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편성한 예산을 빨리 재조정을 해가지고서 10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생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다가 실업자가 된 이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좀 창피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지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줄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갖다가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연하게 무슨 추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빚을 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빚을 내지 말고 기존 편성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이런 긴박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몫으로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러는 건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지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표를 주지 않을 테니까 그저 한번 적당히 지나가 보자 하는 이런 심산이 아닌가 정도로 제가 의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언필증 얘기하면은 뭐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촛불도 이제는 국민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쉬니까 이제 지절로 꺼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의 행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전화 받는데 정신이 없어요. 외국에서 무슨 공연이 한국에 무슨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고 외국 정상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것만 그냥 좋아서 그거를 광고하는 데만 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정부가 무슨 코로나 사태를 그렇게 잘 극복한 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 우왕좌왕하고 뭐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일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의료 체계가 작동을 하고 우리 의사 간호사님들이 불철주와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이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서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까지 진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뭐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특별히 잘한 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뭐냐? 한국의 의료 체제가 잘 갖춰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서 혈안이 돼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선전에만 연료를 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잘못된 이 정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다 슬쩍 감춰져서 이번 선거가 지나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을 믿습니다.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가 뭐를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는 마스크만 쓰면은 지난 3년이 다 감춰주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월 15일 날 투표장에 가시면 어떠한 결정을 하실 거라는 걸 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배준영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가만 놔두면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거를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변경을 시켜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유권자들께서 표로다가 지난 잘못을 갖다가 지적을 해주는 그런 투표를 하실 것 같으면 이건 금방 바꿔집니다. 지금 4월 15일 날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야 이제는 국회에 야당 의석이 늘어나가지고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심할 거라는 걸 금방 감지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유권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당이 이번 21대 국회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강력한 국회의 힘으로다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도 향상시킬 수 있고 나라의 경제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확실하게 기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배준영 후보를 이번에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와 공정 이것이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목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의도 무너지고 공정이라는 것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작년에 여러분들 어느 특정 장관을 하나 만들으라고 소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하시죠? 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공정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이 장관 되기 전에 생활해온 상황, 그 가족이 전개한 여러 가지 범죄적인 사실, 이 가족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다 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추종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법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좀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참 소리를 내고 있는 검찰을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그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패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검찰총장 가장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고 인사를 다 자기가 결정해서 해줬는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 문제가 터져가지고서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추종자들이 많이 법망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5개월도 안 돼가지고서 또 검찰을 인사를 해서 검찰을 아주 뒤죽박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거로 의해서 창출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면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도 안 되고 역사에 큰 가오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참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참 다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법 질서가 유지가 되고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때 가능하냐. 통합당이 이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정부가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준영 후보를 이번에 여기서 꼭 당선을 시키셔가지고 국회를 갖다가 보내주시자 하는 것을 여러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보통 투표용지, 우리 배준영 후보를 찍으면 되는 투표용지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투표용지가 우리 팔 길이만한 길다란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는 꼭 두 번째 칸을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이니까 4번을 찍으라고 그러면 잘못 알고서 순서를 쭉 네 번째 내려가면 딴 데로 가니까 4번을 기억하지 마시고 꼭 두 번째 칸에다가 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하간에 글씨를 보실 적에는 더불어오고 민주라는 글씨만 빼고서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참 협력하셔가지고 꼭 이 배준영 후보를 갖다가 이곳에서 4월 15일 날 당선시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